안녕하세요,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매매 잘 하셨습니까? 자, 매일매일 하는 매매지만은 그날마다 다들 사인이 틀리죠. 하루하루 시장을 잘 판단하고 판단력을 좋게 가지는 것이 참 좋지요. 트레이딩을 할 때 기술적인 요건들이야 많은 수련을 거치면 되지만 좋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시각적인 관점, 생각적인 관점이 다 틀리니까요. 하지만 성실하게 매일매일 트레이딩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어떤 트레이딩에 대한 예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나름대로 지수는 오늘 보시다시피 상당히 모습은 나쁘진 않았죠. 오늘 양봉을 조금 내줬는데 그렇다고 아주 크게 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오랜만에 조금 굵은 양봉을 하나 내줬다는 것은 상당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지점을 댈 수 있으면 안 붙으나야 큰 탈이 없을 텐데 하도 요즘에 세상이 참 엉망이라서 하루 앞을 내다보기가 사실은 참 힘듭니다. 오늘도 보면 아침에 보면 잠시 좀 눌러줬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었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하고 우리가 급등주 트레이딩하고는 큰 상관은 없다고 일면으로 보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큰 틀로 볼 때는 지수가 좋고 나쁨을 잘 알아야 트레이딩을 할 때 근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트레이딩에 들어가야 우리가 진입과 청산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잘 빠져나올 수 있고 잘 먹고 뒤통수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시 지수를 챙기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라는 거 꼭 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전일 나갔던 미션 종목들은 크게 오늘 시장에 반향을 내준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자, 내일 미션 종목 보면서 오늘 종목들 잠시 둘러보고 그렇게 하죠. 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보았습니다. 좀 이따가 하나씩 주석을 달아보기로 하죠. 일단은 전일 나갔던 오늘 미션들 종목 중에서 그나마 조금 눈에 띄었던 종목은 이렌텍 정도가 되겠죠. 오늘 이렌텍은 상당히 모습이 나쁘지가 않았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홀딩을 충분히 하지 않나. 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길 상승하면 홀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에서 0.8%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완벽한 신고가를 쓰고 있죠. 그죠? 이런 건 참 좋지요. 그래서 오늘 챙긴 분들도 있겠지만은 보유하신 분들은 2만원 안 깨면 한번 가져가 보자 라는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겠죠. 오늘의 탑은 방송반에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제가 말씀을 다 드렸던 종목이 있죠. 신풍제약우. 회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일동제약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신풍제약우를 공략하자 하면서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세티 마이너스 2%대 들어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들어가셨을 겁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오늘 신풍제약우가 시가가 마이너스 2.6%였죠. 여기가 시가니까 마이너스 2%대 들어갔으니까 공식으로 67,000원이었지만은 거의 똑같죠. 오늘 상가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만은 가서 운동하고 오니까 상가 가 있더구만요. 그래서 우리 기세팀들 중에서는 절반은 챙기고 또 절반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데 내일 또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다 같이 했지 싶어요.
상한가까지 안 가져가더라도 그래도 뭐 10% 20%는 먹었겠죠. 오늘 신풍제우가 오히려 큰 효자 노릇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둘러보면, 자, KG스틸우가 내일 이제 또 거래 정지가 풀리죠. 이제 또 이제 진행이 될 텐데, KG스틸우의 흐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시장이 조금 복잡하게 흘러갈 겁니다. 이해타산이 좀 복잡하게 흘러갈 텐데, 지금 보면 쌍용차 관련주들은 이제 점점 더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그럼 뭐 쌍방울 광림 쪽을 뭐 떠나서 또 뭐 KG스틸, KG케미칼부터 시작해서 또 KG그룹들, 그리고 또 새로 오늘 또 떠오른 코미코 같은 애들, 그리고 이미 진행이 됐고 있던 GS글로벌이라든지 또 알파홀딩스, 국보디자인, 이노메트리 같은 또 그런 회사들, 관련사들 뭐 점점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시장의 어깨에서는 일단은 뭐 KG그룹 쪽을 우선적으로 이제 잡아는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안개 속이다. 아직까지는 결정되기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봅시다. 뭐 저희들은 이제 KG스틸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또 상황 봐서 또 조금씩 팔아 먹으면서 또 가지고 보유를 할 텐데, 대응을 할 텐데, 상황 따라서 또 해보죠. 상황 따라서 해보고, 전일 시간에 KG스틸의 종배를 들어간 종목을 아침에 10%까지 수익을 먹고 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일 종배로도 들어간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은 좀 오늘 키워주지 못한 게 좀 조금은 아쉽네요. 좀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됐었는데, 앞에 메이슨이 자리를 잡고 있는 바람에 조금 지할 짓을 못한 것 같네요. 내일 한번 보죠. 다들 KG그룹 쪽은 시간에서는 HK 이노인이 상가를 가했습니다. 신약 KKB 중국 허가를 받았다. 이것 때문에 상가를 가했는데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연우가 한국콜마한테 이제 비인수가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콜마가 연우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 때문에 상한가를 가 있죠. 근데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는 종목도 이제 이런 연우나 한국콜마홀딩스 두 개가 상한가를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콜마도 지금 따라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은 시간의 종목들을 한 번쯤은 봐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틈새가 있단 말이죠. 즉 연우가 강하든 한국콜마홀딩스가 강하든 둘 중에 하나는 강할 텐데, 보나마나 연우가 강하겠죠. 연우에 강한 것을 보고 만약에 한국콜마홀딩스도 잘 따라만 붙어준다면 한국콜마 같은 것을 잘 가지고 놀면 재밌는 결과가 가질 수 있다. 의외로 당일날의 수익으로 볼 땐 차라리 제일 밑에 꼴찌가 막내가 당일 수익으로 제일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틈새를 노린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서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이 두 종목 이상 상한가를 연출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밑에 하부 종목들 한두 종목을 더 붙여서 테마성 매매를 관점으로 본다 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의 상한가는 썩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죠. 거의 뭐 10개 중에 9개는 다 아예 신경을 조차도 쓰지를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테마성을 뜨는 것은 보자. 그래서 여기 연우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를 붙여 놓았으니까 내일 한 흐름을 보도록 합시다. 연우 한국콜마홀딩스 두 개는 상한가, 한국콜마는 시간에 5.9%입니다. 그래서 같이 딱 놓고 과연 어떻게 흘러갈 건지 차분하게 보고 하십시오. 보나마나 연우나 한국콜마홀딩스는 아침 시가를 좀 높게 띄우겠죠. 자, 여기 봅시다. 성한 봅시다. 성한은 여기 보시면 정시 대출 위기에 있다가 이제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았어요.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아가지고 뭐 지옥에 갔다가 돌아왔죠. 그래서 뭐 개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다행입니다. 또 여기 물린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됐느냐 하면 여기 2021년 한 4월달 되겠나요? 3월달 정도 되겠네요. 3월 말 정도. 그때 이제 정지가 됐는데 그래도 1년이 흘렀다 그지요. 1년이 흘렀는데 지금 보면 또 공교롭게도 이놈이 보면 동전주입니다. 요즘 동전주 흐름이 좀 시장을 많이 좀 화까닥 하지요. 메이슨 캐피털 같은 것도 동전주지요. 그리고 오늘 점상을 유지한 이스타시아 월증수도 동전주죠. 로스웰도 동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타시아는 제가 신경을 안 썼으면 점상을 갖고는 몰랐는데 못하고 저희 로스웰하고 LG 헬로비전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죠. 물론 신풍제약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가지고 다 가지고 있죠. KG 스티로도 가지고 있으니까 따지고 안 가지고 있는 이스타시아 하나밖에 없군요. 상종목 중에서는. 자, 그래서 성황 같은 경우도 마침 동전주고 또 일단은 상당히 결정이 났으니까 좀 관심을 받을 확률이 좀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아주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고 그러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프리미엄이 뭐 200%씩 뭐 이렇게 붙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덕산 하이메트 봅시다. 덕산과 성안은 두 개 다 이벤트죠. 내일 무정 권리락이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지금 19,300원이죠. 덕산 하이메탈이 내일 무정 권리락 단가가 9,650원입니다. 9,650원. 시장이 안 받아주면 손 안 대면 되거든요. 근데 받아주면 또 조금씩 태클을 걸어 봐야겠죠.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들은 항시 최우선 순위로 일단 봐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TYM과 누보를 한번 봅시다. 둘 다 농업 그런 농기계 이런 쪽으로 좀 관련된 종목이고, 오늘 누보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쉬운 게 이제 꼬리를 조금 더 눌러주면 이 정도쯤에 한번 눌러주면 들어갈 거라고 이제 딱 꼬나보고 있었는데, 왜냐면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2% 출발했단 말이에요. 누보가.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오지 않겠나 한다. 이놈이 4%까지면 떨어 겨우 한 2% 떨어주고 안 떨어져 주더라고요. 그래 이 참 좀 아쉬웠어요. 조금만 더 떨어져 이까지는 충분히 찍어줄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꼬리를 달아주고 오늘 딱 마치는 쪽으로 하려고 했더니 좀 예상이 빗나갔더군요. 딱 근데 시간 4%에서 쭉 끌어올려 가지고 종가상은 플러스 1%대로 맞춰버렸단 말이에요. 좀 아쉬워요. 이게 마이너스 한 7%나 8%대 내려와야 될 종목인데, 그리고 시간에서는 5.5%로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 역량은 지금 이것 말고도 누보나 효성, OMB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흐름은 좋습니다. 요즘에 좀 그런 쪽에 계속 물량이 몰리죠. TYM도 농기계 관련주죠.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TIM이 6.2% 누보보다 0.5% 정도 더 올라가 있어요. 근데 차트를 보면 요 놈만 이제 올라가면 상당히 힘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죠. 그래서 누보가 4,120원이고 TYM이 2,495원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누보는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크게 뭐 없어요. 여기 무엇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왜냐면 얘는 스펙에서 이제 상장되어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썩 기관들이 썩 좋아하진 않죠. 도로 팔았죠. 쭉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근데 TYM은 보면 여기 보면 엄청 사재 끼고 있죠. 그죠? 예, 엄청 사재 끼고 있죠. 100만 주 살 때도 있고 90만 주 살 때도 있고 엄청 사재 끼고 있단 말이죠. 금액대가 2,400원짜리인데 이렇게 물량을 많이 담는 종목은 쉽지는 않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자, 이 종목은 6% 정도로 올려놓았습니다. 6%들 올려놨고, TYM은 농기계 관련주도 있지만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많은 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보죠. 시가 6%니까 TYM은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분할하는데 6% 올랐으면 내일 뭐 여기서 출발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꼭지에서 딱 엉덩이 깔고 출발하는 소리인데 분할로 해가지고 꼬리를 살짝 달고 아마 살짝 꼬리를 달고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나 싶은데 뭐 물론 내일 돼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내일은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또 해필이면 내일은 또 목요일이라 그게 조금 신경이 쓰여요. 그것이 조금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합시다. 뭐 누보야 뭐 TYM을 내일 어차피 좀 추종을 하는 그런 흐름 형태로 아마 갈 거예요. 같이 놓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벽산항. 시가 높은 것은 항상 분할입니다. 자, 벽산은 오늘도 조금 파동을 아침에 일찍,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아침 일찍 파동을 일으켜주는 이런 스타일 참 좋죠. 이런 스타일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 19%까지 갔다가 9%대로 마쳤어요. 10% 정도를 까먹은 거죠. 그래 놓고 시간에서는 2.0%를 올려 놓았단 말이에요. 2.0%를 벽산은. 재료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류센터 공급 확대 수혜다 이제 이런 거로 나오는데 여러분 뭐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뭐 정부 시책으로 뭐 어찌 된다 뭐 이런 건데 일단은 하루 이틀 동안 올려줬는데 오늘 제법 많이 올라가서 내일은 갈까라는 좀 의문점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상당히 물량을 많이 넣었거든요. 많이 넣는데 이제 물론 이 물량이 내일 되면 빠져나갈 물량일 수도 있고 내일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뭐 그런 점은 참조만 합니다. 시가는 낮아요. 시간에 2.0% 올라있기 때문에 조금 출발되겠죠. 조금 올라갔고 꼬리도 살짝 달겠죠. 그래서 내일은 요 안에만 멈춰만 있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분할을 해서 팔할 때는 손 대시면 안 됩니다. 꼬리 잡으려고는 하지 말고 팔할 때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시가를 기준점으로 시가가 2% 잡히든 3% 잡히든 1% 잡히든 시가를 돌파를 해서 한 1%나 이렇게 더 올라갈 때 그때 좀 진입을 한 좀 안정되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가를 또 깨고 내려오면 다시 1% 잘라주고 나서 또 보고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좋겠죠. 넷게임즈는 오늘 파동이 좀 심했네요. 넷게임즈가 전일에 우리가 나갔던 종목이었기도 했는데 전전일입니까? 우리가 이 날짜 나갔나요? 이 날짜 나갔나? 이런 것 같은데 살아나면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가 모르죠. 자, 오늘 보면 마이너스 1% 출발해서 고가가 19.9%까지 갔습니다. 근데 아침에 마이너스 10%까지 쭉 밀어버렸죠. 여기 보면 여기 마이너스 1%였는데 마이너스 10%까지 훅 누가 아침에 땡 하자마자 확 팔아버렸죠. 그것이 이 꼴입니다. 이 꼴이. 그러니까 갑자기 훅 파니까 얼른 담았겠죠 사람들이. 그래 놀고 있다가 이제 뒤에 가서 급등세를 이렇게 주는 거죠. 자, 문제는 이렇게 한번 축 처졌는데 몸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후발주들의 힘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 요즘에 게임 회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임 회사들이 별로가 없지요.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은 그래도 게임 회사들 중에서 지금 탄탄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한번 양봉을 한 번 더 요 안에 양봉을 만들어 봅시다. 자, 문제는 이놈은 시간에 5.7%를 아예 올려놔 버렸어. 이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기관들은 팔았거든요. 외국인은 좀 담았지만은 그러면 좀 문제가 좀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시가가 낮으면 좀 천천히 진입해서 이렇게 좀 채워본다는 마인드가 있겠지만 5%를 띄워버렸다면 조금 후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가에서 보합까지를 분할로 대응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시가에서 보합까지. 그래서 꼬리를 이렇게 달아주고
요렇게 종가상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해봅시다. 아니면 또 요렇게 웩 하고 꺼질 수가 있겠죠. 못 가고 위로 달아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 5, 6% 잡히던 분할 보합까지 분할을 하면 한 3%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5% 손절을 하든지 최대한 짧게 주는 쪽으로 해보십시다. 시가 높은 건 다시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하나금융 17호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스펙 관주들이 하나씩 툭툭 튀어오르죠. 툭툭 튀어오르는데, 자, 이놈도 보면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개미핥기처럼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뭐 윗꼬리는 잘 줘요, 그죠? 먹고 나오고 17%까지 갔다가 4%에 마치고, 이날도 보면 10%까지 갔다 또 4% 마치고, 뭐 주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가 고점이 이제 여기 전고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이나 이렇게 양모양이 좀 나서 이걸 살짝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막 전부 다 간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겁이 나니까 자꾸 윗꼬리가 많이 달리죠. 먹고 도망 나오고 먹고 도망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양봉이 꼬리가 안 달린 양봉이 돌파 양봉이 안 달리고 딱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좀 주목을 받을 거예요. 안 그래도 뭐 이렇게 모비데이즈 합병 승인 뭐 이런 재료도 있고 하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물론 이것은 요즘에 누보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누보가 합병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그죠? 지금 따블이 됐으니까 한번 보죠. 뭐 어찌 될란가. 하나금융 17호 스펙은 시간에 1.7% 올라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합니다. 자, 다음은 이츠 환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만히 보면 약간 공통된 느낌을 가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나쁜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전부 다 시간에서 0.5%, 0.1%, 0.8%, 1% 이런 식으로 아주 평균적인 시간에서 모습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요즘 뭐 마스크도 벗는다고 하고 자꾸 하니까 다른 관련주들도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츠 환불을 한번 봐줍시다. 안 그래도 오늘 뭐 연우도 화장품 관련주 아닙니까? 콜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용기지고 뭐 그렇지만은 또 이놈들 덕분에 또 뭐 영향도 있겠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츠 환불은 그거 아니라도 자체적으로 지금 차트 기술적으로 봐도 한 번쯤은 봐줘야 될 차례거든요. 그래서 이츠 환불을 다른 것에 비해서 보자는 이유는 다른 종목들을 보다 전에 한번 화장품주들 급등할 때 28%까지 제일 위로 쳐준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종목을 한번 보자. 시간에서는 1.6% 올라 있습니다. 그 점은 참조해서 봅니다. 다음은 TCC 스틸 보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도 안 봐줄 수는 없겠죠. 모습이 나쁘지만 않는다면. 자, 여기 보면 여기 꼭 그 저 동네 지나면 개가 담 넘어서 머리를 요리 내밀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 막 쳐다보는 느낌 같단 말이에요. 머리 여기 떠올렸죠. 여기 전 저점을 일단은 몸통으로 뚫었다. 이 점을 우리가 제가 평소 누차 강조하던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기간이 17만 주,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담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간은 며칠 전부터 계속 담고 있었죠. 오늘 최고 많이 담은 거예요. 근데 오름폭은 2%밖에 안 올랐어요. 2%. 근데 이 작은 미세한 흐름이 내일 만약 양 모양이 조금만 더 큰 게 나와준다면 요 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금석을 깔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공략해보자는 의미를 가지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서는 1.2%. 시장은 다양한 각도로 시장을 구석구석 봐줄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맨날 쌍용만 찾아야 될 거 아니고 맨날 광림만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죠? 자, 봅시다. TC스틸 살아나면 이런 거는 기세주 스타일이기 때문에 홀딩을 해야 될 종목이죠. 시그니텍스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놈도 지금 느낌이, 이놈은 이제 돌파는 못했어요. 그죠? 요 앞에 여기에 딱 보면 머리를 코를 쳐박고 이제 있단 말이죠. 내 각기다, 내 갈 것인 건 내 막지 마라 하면서 이제 막 머리를 박고 있는 느낌이라, 그죠? 아이 웃긴 놈이죠. 웃긴 놈이. 마침 보면 오늘도 기간이 10만 9천 주를 떡 넣어놨어요. 그죠? 뭐 내도록 10만 주 단위는 안 넣었던 애들인 말이죠. 내가 갈 거니까 건들지 말해. 시그네틱스는 반도체 관련 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요즘에 어떤 흐름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후에 요 돌파를 한다. 여기 돌파라면 내일 요 스틸과 같이 돌파를 해서 양봉을 탁 머리를 올려주면 조금 대우가 달라진단 말이죠. 요렇게 딱 올려주면 요 놈을 딱 엉덩이를 깔고 앉고, 대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앞에 놈이 요게밖에 얼마 안 되거든. 그리고 좋은 거는 금액대가 2,510원입니다. 지금 금액대가 좋죠. 자, 내일은 수급주를 좀 많이 제가 오늘 해놨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맨날 급등주만 하지만 우리 기세주 같은 것도 제가 말하잖아요. 좋은 기세주를 잘 잡아 놓으면 한 달이 편하다고. 그죠? 꼭 그 점 잊지 않습니다. 자, 성신양이 오늘 내일 뭐 기세주 기술주 형태로 봅니다. 저희들은 성신양요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뭐 시멘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런 공급 부족 현상이나 이런 건 아직도 많이 지금 시장에 남아는 있죠. 단지 문제는 얘네가 하는 행태를 보면 저번에도 똑같은 재료로 상한가를 갔지 않습니까? 그래 그 다음날 조금 띄워주고 또르륵 10일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또 오늘 또 상한가를 쳤던데 그래도 오늘은 제법 파동을 한 번은 주기는 줬어요. 그죠? 23%까지 파동을 좀 줬죠. 자, 그래야 종가가 저가가 마이너스 12%, 꼬리가 12%에 갔다 종가상 8% 들어갔는데 우리가 12%대 들어갔죠. 그때 어디지? 19,250원. 저가가 19,200원이니까 한옥가 위에 우리가 들어갔죠. 그래서 뭐 한 7%까지 수익이 나왔는데 한 5% 정도 수익을 안고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마이너스 0.5% 빠져 있으니까 요 꼬리가 5%짜리 꼬리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 꼬리 안에서 받아보고 이 꼬리를 깨면 미련 없이 버려야 되겠죠. 그럼 줘봤자 뭐 2%대는 3%대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하시고 살아나면 또 할 수 없죠. 가만히 가지고 있어 보는 거죠. 양봉으로 치달리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기술주는. 자, 요 밑에 연우 한국 코마는 뭐 다 설명을 드린 거니까 뭐 그대로 내일 좀 보도록 하고, 뭐 전체적인 내일 선구주들은 어느 것에 내가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종목 아니거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포트 같습니다. 큰 수익을 노린다는 것보다 다양한 형태의 매매를 구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운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꼭 그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다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방송반에서 성신양의 신풍제약 우 해가지고 크게 수익 드셔가지고 저한테 인사자 톡으로 인사를 하신 분이 두세 분이 계시던데 잘하셨습니다. 꼭 회원이 우리 멤버가 아니라도 방송은 뭐 일단 오픈을 시켜놨으니까. 자, 내일도 차분하게 한번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제였습니다.